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사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 공단에서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담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그게 항소심 판결이 이제 곧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건보에서 대국민 서명 요청, 이 담배 소송 이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서명 요청을 시작해가지고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지지할 100만 명을 찾습니다. 범국민 지지 서명 진행 헬스케어 2025년 3월 24일 기사입니다. 이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에요. 정기석 이사장님이네요. 항소심 판결 앞두고 전 국민 지지 서명 운동 100만 명이 목표.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것 좀 어떠신가요? 저는 흡연자예요. 저는 흡연을 조금 오래 해왔는데 담배를 중간에 끊으려고도 했는데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요. 전담으로도 바꿔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거의 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담배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그만큼 돈이 나가니까 담배값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돈들이 다시 흡연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인데 이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장들이 다들 다를 것 같아요. 흡연자 비흡연자 사이에서요. 건강보험이 2014년에 KT&G하고요, 한국 필립 모리스 그리고 BAT, 이게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인가의 그 더닐 그 담배 만드는 회사죠. 533억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루에 한 갑 이상 30년 이상 흡연을 해서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약 3,500명한테 공단이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 우리 의료보험이라고 하죠. 그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송이네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만약에 A가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B가 A를 그냥 와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자, A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A가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으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 혜택을 제공하잖아요. 의료보험을 제공했으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이 A를 때린, 이유 없이 때린 B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암 걸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줬고 지급한 돈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담배회사한테 구하겠다. 자, 이렇게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1심 판결문이에요. 2014 가합이라고 돼 있죠. 2014년에 소송이 들어가서 2020 11월 20일 선고 돼 있으면 2020년에 선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에 6년이나 걸렸네요. 일단 액수도 크고, 이게 또 담배 흡연을 하는 행위하고 이게 암이나 암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존재하냐, 그런 부분들도 증명하는데도 여러 진료기록 감정이나 그런 게 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 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요지를 보게 되면요, 건강보험공단이 폐암이나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가지고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근데 법원은요,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고 아예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갑 회사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에 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5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일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어요. 근데 내 앞에도 사람이 있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뒤에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뒤에 사람이 나를 밀어가지고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앞 사람을 밀쳤다. 그래가지고 앞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서 들어오는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다. 자, 이때 나한테 사망에 관한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도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너무 앞서서 플랫폼 근처에서 서 있지 않은 이상 뒷사람이 나를 밀어가지고 나는 인간의 의식에 관계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서 앞사람을 쳤다. 자, 이런 사건에선 고의 또는 과실 없다고 봐서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가해행위, 어떤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위법성, 그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행위하고 이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돼야 돼요. 근데 우리 1심 판결에서는 그러한 비용 지출은 손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봤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존립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징수해가지고 질병이나 우리가 상해가 생기면 그걸 주는 것을 역할로 하잖아요. 그 자체가 건강보험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인데 그렇게 지급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손해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과거에 소송을 의뢰하러 왔어요. 이분이 자기가 임대인인데 한 3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사용했는데 벽지도 헐고 변기도 낡았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손해배상을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이 받은 매월 임대료 받고 월 차임이라고 하죠. 그거 받는 이유가 선생님 갖고 계신 물건이 낡아가지고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인데 그리고 그 사용의 결과 당연히 그건 노후화할 수밖에 없는데 임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또 청구하냐. 이것과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논리 같아요. 건강보험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원래 그렇게 보험료 주는 건데 그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렇게 본 거예요. 보는 사안마다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안에서도 만약에 A가 걸어가고 있는데 B가 때렸다. 그래서 A한테 치료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때린 B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면은 야, 건강보험에서는 어차피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B한테 묻냐?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결은 사실 그 속에 위법성이라고 하는 거가 연결이 되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위법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흡연 행위하고요. 담배 생산을 제조하는 행위를 과연 국민건강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물을 만큼의 그런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손해 자체를 부정하고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결론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과연 진짜로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생산하는 행위하고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생할 확률하고 그게 의학적으로 진짜 밝혀질 수가 있냐. 가만히 있어도 걸릴 수 있는 질병 아니냐. 그리고 밝혀진다 한들 그 인과관계가 몇 프로나 될 것이냐. 좀 그런 부분들에서도 증명이 어려워가지고 기각을 시킨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심에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좀 상당해 보여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흡연으로 인한 해외 승소 사례가 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담배 소송 승소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1998년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민사 합의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주 정부하고요. 미국의 4대 담배 제조사하고요. 사이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 4개 회사가 25년에 걸쳐서 2,060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대신에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연방정부가 담배회사들과 담배연구소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흡연 피해자들이 폐암 걸린 사람들이겠죠.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12년 이상 담배를 흡연한 사람 중에 폐암, 인후암,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약 110만 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만 명이 156억의 캐나다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110만 명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면 참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사건에서 퀘벡주의 고등법원은 담배회사들한테 약 150억 캐나다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거 변호사들 성공보수 굉장히 많이 받았겠네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으로 인한 승소 사례가 아예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2심에서도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흡연이나 담배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성의 평가 문제는 좀 시대하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우리 산재 소송을 70년대에 하는 것이랑 우리 지금 2025년에 하는 것이랑 그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사업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안전 대책을 마련해 놓고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그 안전 도모에다가 이제 힘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과거 70년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판례들 보게 되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진행한 소송 중에 그 페라미플루나 타미플루 같은 거 먹고 환각 증세에 빠진 이 소아나 청소년들 있잖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환각 증세에 빠져가지고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린다거나 그래서 사지마비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환청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자동차 도로로 뛰어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를 먹은 거하고 이 사고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그간의 증례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증례 보고가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에서도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틀 동안은 소아나 청소년을 혼자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의사들이 안내나 고지를 안 해줘가지고 혼자 두게 됐고, 결국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이 정도는 이제 우리의 의료 수준이나 아니면 국민 보호 수준에 비춰봤을 때 보호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반신 마비가 된 중학생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법에서요 한 7억 원 정도를 인정해 줬습니다. 제가 이 사건 있고 나서 한 달쯤 뒤에 타미플루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그 전과 다르게 이제 되게 큰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소아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 절대 혼자 두지 말라, 이런 안내문 써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흡연이나 담배 문제도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이것을 좀 진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조금 책임을 물려야 되지 않냐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있어요.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한 갑을 사면 과거에 한 750원 정도였어요. 거기에 국민건강보험 이 증진 무슨 기부금 같은 것을 그 담배 가격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낸다 하더라도 이 흡연자가 암에 걸리면은 흡연 때문에 걸린 건데 그 의료보험비는 비흡연자가 낸 의료보험비에서 그게 일부가 충당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떠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담배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도 일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문제하고 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이런 평등권 문제, 이런 것도 또 제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근본적인 흡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죠. 당연히 이 담배 회사들이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면 그 돈 나가는 대신에 담배값 올려야겠죠. 그러면 담배값 올라가면 가격에 부담 느낀 사람들은 담배 끊겠죠. 어떻게든. 저는 근데 되게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담배값 올라가도 필 것 같긴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흡연자가 줄어들고 흡연에 대한 간접 피해도 줄지 않겠느냐. 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심에서는 이제 좀 인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곧 2심이 선고 날 것 같아요. 지켜보면 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